갑자기 숨막히는 침묵이 교실을 감쌌습니다. 창밖에서는 굉음과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이 멈춰 섰고 학생들은 경악에 찬 시선으로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어제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고 이 놀라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누구 없어요? 제발 지하철 요금 좀 빌려주실 분 안 계신가요? 잿빛 도시 한복판에서 허름한 옷차림의 할아버지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없는 존재라도 되는 양 그를 스쳐 지나갔죠. 그때 가장 가난한 여고생만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이 할아버지의 숨겨진 엄청난 신분을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 지어진 지 40년도 넘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고등학생 박지민은 지친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왔니, 지민아? 저녁 준비 다 됐어. 엄마 김미경 씨는 연락 두절된 아빠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낮에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엄마. 오늘도 많이 늦었네요. 아니, 괜찮아. 그보다 자, 이거. 미경 씨가 지민의 손에 쥐어준 것은 구겨진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거칠어진 엄마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어? 이게 뭐예요? 가끔은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요즘 유행하는 떡볶이도 먹고. 늘 참고만 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민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 자신은 몇 년째 새 옷 한 벌 사지 못했고 화장품도 할인마트에서 가장 싼 것만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피땀 흘려 번 돈, 이 돈을 자신만 편하게 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민에게는 이 1,000원을 함께 쓸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녀는 가난뱅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미안, 엄마. 사실은 친구 같은 거 아무도 없어.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필사적으로 삼켰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엄마를 슬프게 하는 것만은 절대로 피하고 싶었습니다. 응, 고마워요. 정말 기뻐요. 다음 주 주말에 반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마침 잘 됐다. 지민은 애써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잘 됐네. 가서 재미있게 놀다 와. 엄마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지민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1,000원짜리 지폐는 절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사랑이 담긴 부적처럼 소중히 지니고 다니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교실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야, 이 신상 틴트 봐봐. 완전 예쁘지? 주말에 백화점 가서 사자. 좋아. 그 전에 역 앞에 새로 생긴 카페 가볼까? 그녀들의 대화는 지민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밤 마트 특가로 어떤 식재료를 가장 싸게 살 수 있을지 뿐이었으니까요. 그들의 무리에 끼는 것은 달나라 여행을 꿈꾸는 것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문득 남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지민 쟤는 맨날 혼자냐? 한 명이 얄궂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왠지 음침해. 게다가 교복도 후줄근하잖아. 제 집 엄청 못 산대. 우와, 진짜 재수없어. 근처에만 있어도 전염될 것 같아. 웃음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지만 지민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고개를 들면 그들의 경멸하는 시선과 마주치게 될 테니까요.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종이 울려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 회색빛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하굣길,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잡한 한 구석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역벽에 기대어 축 늘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숨을 헐떡이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을 잠시 던질 뿐 아무도 발길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것이 이 거대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규칙이라는 듯이 노인은 사라질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가... 목소리가 떨린다. 휴대폰도 지갑도 잃어버려서 집까지 갈 지하철 요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그 목소리는 번잡한 소음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지민도 다른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무서워, 엮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며 그를 무시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않아 그녀의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아,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남에게 베푸는 친절을 잊으면 안 돼. 누구보다 정이 많아 아빠의 빚까지 떠안았으면서도 엄마는 늘 이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정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 언젠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 주머니 속에는 엄마가 준 부적 같은 1,0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이걸 건네주면 돈이 없어지는데. 하지만 저 할아버지를 이대로 내버려 둬도 괜찮을까? 만약 아무도 돕지 않는다면 갈등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만약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명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을 거야. 나는 그런 엄마의 딸이고 싶어. 어차피 쓸 일도 없는 1,000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민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노인 앞에 쭈그리고 앉아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저 이것밖에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괜찮으시면 이거라도 써주세요. 지민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멍한 눈으로 천천히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과 내밀어진 1,000원짜리 지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린다. 이것은 당신의 소중한 돈이겠죠. 이런 생면부지의 저에게. 괜찮아요. 지민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공령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게 엄마의 가르침이라서요. 노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깊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부디 이름이라도. 아니요, 정말 괜찮아요. 보답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보다 빨리 집에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조심하세요. 지민은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정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등 뒤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시선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지민의 얼굴과 교복을 결코 잊지 않기 위해 눈에 새겨두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왔던 이 노인이 누구인지도요. 예고 없는 방문, 숨겨진 신분. 다음 날 점심시간. 음침한 형태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지민 책상. 혹시 쓰레기통이랑 착각했나? 여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안. 가난한 애들은 쓰레기 모으는 취미라도 있는 거 아니야? 웃겨. 웃음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민은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쓰레기를 치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끼익! 창밖에서 고급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뭐야 저거? 검은색 에쿠스? 학교 교문 앞에 위압감을 풍기는 검은색 고급차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매끈하게 닦인 칠흑 같은 차체가 둔탁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으로 달려가자 교내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야?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이윽고 운전석에서 제복 차림의 운전사가 내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에서 나타난 인물의 모습에 지민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 이탈리아제 최고급 양복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 노인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서 있는 모습에서는 위엄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 사람, 어제 할아버지, 왜 저런 옷을... 지민의 입술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혹시 나를 찾으러 온 건가? 그러나 그 생각은 곧 공포로 변했습니다. 숨죽이듯 학교 생활을 하던 지민에게 주목받는 일은 악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설마,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지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실 구석에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노인 최 회장, 본명 최강식은 곧장 교사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담임 교사가 당황한 모습으로 교실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박지민 학생. 교사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교장실로 가세요. 서둘러. 역시 최악이야. 교실 안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 꽂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지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전교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문을 열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중앙의 소파에 최 회장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교장 선생님, 그리고 평소에는 자신에게만 엄격하던 담임 선생님마저도 마치 석상처럼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파랗고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명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한국그룹 회장 최강식 대한국그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그 황금색 글자가 방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당신이었군요. 최 회장은 지민을 알아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지민이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살짝 쓴웃음을 지으며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제는 휴일이라 혼자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인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듯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길가에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소매치기를 당한 것 같더군요. 정신을 차려보니 지갑이나 휴대폰이 든 가방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몸 상태도 좋지 않고 연락할 방법도 집에 갈 돈도 없어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생면부지의 노인을 도우려는 당신의 행동이 얼마나 고귀하고 용기 있는 일인지. 당신의 진심에 저는 진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아서 필사적으로 교복 문양을 외웠습니다. 그것을 단서로 비서에게 이 근방 학교들을 모두 조사시켜서 겨우 당신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디 보답하게 해주십시오. 최 회장이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말해보세요. 당신의 앞으로의 인생,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학 비용, 가족 여행,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말에 지민은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외 유학, 여행, 마치 꿈속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보답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만났을 때보다 건강해 보이셔서 그게 저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답입니다. 그때 최 회장의 시선이 지민의 발에 멈췄습니다. 여러 번 수선해서 계속 쉬는 앞코가 조금 달아해진 단화. 그리고 교복 소매에 직접 꿰맨 작은 꿰맨 자국. 그는 지민의 모든 것을 짐작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부디 받아주세요. 최 회장이 꺼낸 것은 심플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없고 그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공영에 처했을 때 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어떤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 어린 약속입니다. 지민은 그 압도적인 위압감에 압도되면서도 명함을 받았습니다. 딱히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니까 연락할 일은 없을 거야. 이 사람에게 연락할 일은 아마 평생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지민의 생각은 집에 돌아온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세대 주택문이 밖에서 난폭하게 발로 차였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먹던 소박한 저녁 식사가 두려움에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안전고리가 걸려 있었지만 그것도 무의미했습니다. 몇 번의 충격 후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졌습니다. 건장한 남자가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담배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야, 더는 못 기다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빚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알 거 아냐. 지금 당장 전액 다 갚아. 엄마는 떨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반드시 일해서 갚겠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대사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었다고 생각해? 다음 순간 남자는 무릎 꿇고 있는 엄마의 머리카락을 난폭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깍! 엄마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반에서 작은 사진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만해!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지민이 어렸을 때 아빠가 아직 집에 있을 때 찍은 몇 안 되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은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만해! 엄마를 놓아줘! 아, 뭐야 이 계집애는. 저리 비켜. 지민은 아기처럼 쉽게 밀쳐졌습니다. 등 뒤를 강하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에서 엄마가 고통과 굴욕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분해, 밉다, 무서워.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한심했습니다. 누군가 도와줘. 경찰? 안 돼. 민사 개입 안 한다고 할 거야. 절망이 마음을 지배하려 할 때였습니다. 밀쳐진 충격으로 교복 주머니에서 단단한 카드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뇌리에 떠올랐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런 일로 연락해서는 안 돼.
저런 대기업 회장님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일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비열한 목소리가 지민의 귀를 꿰뚫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남자가 음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그 몸으로 확실히 갚아야겠네. 아직 쓸만하잖아. 남자가 엄마에게 손을 대려 했습니다. 그 광경이 지민의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저 엄마를 돕고 싶다. 엄마만은 절대로 지키고 싶어. 그 일념 하나로 지민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움켜쥐고 필사적으로 최 회장의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통화음이 울린 후 전화 저편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최강식입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박지민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만났던. 지민은 울면서 두서없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달라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회장은 침착했습니다. 곧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주소 아시나요?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지민은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세대 주택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야, 어디다 전화하는 거야, 이 계집애가.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강제로 밖으로 끌려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세대 주택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도착, 10분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황폐해진 실내와 겁에 질린 모녀, 그리고 흉악한 채권 추심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듯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군요. 박미경 씨 남편이 남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사람이. 뭐야? 너는 상관없는 늙은이는 당장 꺼져. 남자가 위협했지만 최 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안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원금과 법으로 정해진 상한 이자로 계산한 이자를 이것으로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남자는 현금을 보고 잠시 얼굴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곧 더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까짓 푼돈으로 될 줄 아나. 이 늙은 망령가, 그 2배는 받아야 얘기가 되지. 최 회장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 모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최강식이다. 전화 저편에서 분명히 당황한 듯한 극도로 공손한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네네. 회장님, 이런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최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당신 은행이 대출해준 나쁜 손 파이낸스라는 회사, 알고 있나? 그 회사 직원이 내 소중한 지인의 집에서 폭행과 협박을 저지르고 있다. 당신 은행의 준법 감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전화 상대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터무니없는 불상사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 회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하도록. 이유는 알겠지? 눈앞의 채권 추심원은 남자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고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대출 중단. 설마 우리 회사를.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그 냉철한 눈을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당신 회사는 내일이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건가? 죄송합니다. 남자는 허리가 꺾일 듯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어가듯 뒷걸음질 치더니 돈만 움켜쥐고 방에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방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울며 무너지는 엄마를 지민은 강하게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최 회장은 그런 두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지민 씨, 용기를 내서 저에게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저 돈은요.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절대 일해서 갚겠습니다. 반드시. 지민이 그렇게 말하자 최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날 당신이 저에게 준 1,000원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제가 갚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최 회장은 지민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지금의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고 공영에 처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답이 될 것입니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달빛이 눈물에 젖은 두 사람의 뺨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 어두운 악몽의 끝을 알리는 희망의 빛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학교 지민이 교실에 들어서자 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민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이야기 들었어. 그 유명한 대한국 그룹 초회 회장님을 도왔다며? 차례차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박이다. 지민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어제까지 지민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던 한 여학생이 지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못 본 척해서 미안해. 나도 지민이처럼 공영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다른 학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 카페 갈래? 버블티 같이 마시자.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최 회장에게 돌려받았던 1,000원짜리 지폐. 엄마가 준 소중한 부적. 이제는 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쓸 수 있었습니다. 응, 가고 싶어. 지민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방과 후 지민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 친구들과 역 앞 카페로 향했습니다. 지민은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인생은 거짓말처럼 바뀌었습니다. 최 회장의 지원을 받아 지민은 무사히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로부터 받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보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녀는 정식으로 다한국 그룹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도 그룹 관련 회사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시절의 고생이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민은 그날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신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그것은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빛을 다음 누군가에게로 이어주는 그녀 나름의 은혜 흘려보내기였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정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밝기를 바랍니다.